퇴사 통보 당일 짐 싸라던 대표의 말 한마디.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13년을 한 회사에 바친 직원이 단 한 문장에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오전 10시에 해고 통보를 받고 오후 5시에 짐을 싸서 나가야 했던 49살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회사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일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9살 김태준 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중견물류회사 삼원물류에서 13년간 차량관리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매달 32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차량 배차와 정비 일정을 관리했죠. 동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삼원의 시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는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이 회사의 심장처럼 뛰어온 사람이었어요.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표이사 박성호 씨가 태준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 두 문장을 내뱉었어요.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오늘부로 해고한다. 태준 씨는 귓전이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간신히 물었죠. 대표님, 그럼 제가 언제까지 출근하면 됩니까? 박 대표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5시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면 돼. 그 오후 태준 씨는 13년간 쌓인 개인 물품을 박스 3개에 담았습니다. 동료들은 눈을 피했고 아무도 다가와 말을 건네지 못했어요. 퇴근길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실으며 그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자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틀 후 태준 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320만 원을 지급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팀장의 대답은 냉담했어요. 이미 3월 급여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드릴 돈은 없습니다. 태준 씨가 따져 묻자 인사팀장은 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팀장님, 3월 15일에 해고 통보했고 4월 14일까지 30일 예고한 겁니다. 팀장님이 알아서 그날 퇴사하신 거죠? 태준 씨는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직감했어요. 3월 급여 명세서에는 3월 1일부터 30일 일까지 전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3월 15일 이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죠. 회사는 자신을 즉시 내보내고도 서류상으로는 30일 예고를 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5월 3일 태준 씨는 수원지방법원에 해고 예고 수당 청구에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320만 원, 13년의 세월이 법정 서류 한 장 위에 올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쉽게 말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했다는 서류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당일 바로 내보냈다면 이게 진짜 예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판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해놓고 한 달 뒤에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서류에 적어 놓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먼저 태준 씨 입장을 들어볼까요? 그는 분명히 그날 오후 5시까지 퇴사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출입카드는 그날 오후 6시 12분 이후로 비활성화됐어요. 물리적으로 다음날 출근하고 싶어도 건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4월 급여 명단에서는 이름이 아예 삭제돼 있었고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도 3월 15일자 퇴사자로 처리됐어요. 이게 30일 예고입니까? 아니면
즉시 해고입니까? 반면 회사 측 주장도 들어봐야죠. 회사는 A4 용지 3장짜리 준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해고 통지서에 해고일을 4월 14일로 명시했으니 30일 예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3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했으니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었고, 출입카드 정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한 보안상 통상적 조치라고 했어요. 원고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회사가 강제로 내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판사가 회사 측 변호인에게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원고가 3월 16일에 출근하려 했다면 근무할 수 있었습니까? 변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지 직접 선택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법정은 13년을 바친 이 남자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서류 한 장이 이겼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태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 사법물류는 해고 예고수당 3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 조해고 예고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명확히 했어요.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생활을 준비할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형식적인 통지서 작성만으로는 이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재판부는 출입카드 비활성화 기록, 보안팀 시스템 로그, 4월 급여 명단 삭제, 증인 2명의 일치된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봤습니다. 회사는 3월 15일에 즉시 해고를 단행한 것이라고요. 특히 재판부가 주목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3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만약 그것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본다면 그것은 곧 피고가 즉시 해고를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어요. 게다가 같은 시기에 5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해고됐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요. 가능하다면 녹음도 좋습니다. 태준 씨의 경우 출입카드 기록과 급여 명단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둘째, 즉시 퇴사를 요구받았다면 그게 바로 즉시 해고입니다. 서류에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어도 실질이 즉시 해고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30일 급여를 이미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과 해고 예고 수당은 별개일 수 있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 법이 종이 위에 글자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버딩미에서 직접 투표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이었습니다.